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먼저 페노션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6년 5월에 설립돼서 2005년 7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2007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해운업과 곡물사업, 운항 지원, 해운시장 정보 제공인데요. 페노션 및 종속회사는 주력 사업인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필두로 비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상 운송 사업을 통해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곡물 사업 및 선박 관리업 등의 기타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포스코, 발레, 현대글로비스, 수자노 SA,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출 포지션은 해상화물 운송 부문 88%, 곡물 사업 9%, 기타 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6,161억 원, 영업이익 5,729억 원, 당기순이익 5,49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0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벌크 시황 및 유가 상승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페노션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페노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2분기 보고서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는 매출액 1조 7,222억을 기록했고요. 지난 1분기 대비 19.5%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요 2,38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지난 1분기 대비 41.2%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38.1%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52.4%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2%, 당기순이익은 146.8%가 증가됐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요. 상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관련된 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페노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실적 관련돼서 이 회사들의 이 홈페이지에 좀 잘 들어가면 지금 이 공정공시 사항들보다 조금 더 요약해서 좀 잘 정리된 이 파일들을 우리가 좀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 홈페이지에서 이 IR 자료실에서 어떤 열람을 통해서 좀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좀 보면 지금 역시나 페노션 1분기 대비해서 19.5포인트의 매출액 증가 그리고 41.2%의 영업이익 그리고 38.1%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1분기 기조에 이어서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은요, 공시 내용보다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2,38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요, 상반기에 영업이익만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된 배경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중국의 봉쇄령도 있었고 지금 제가 해운업을 접근할 때 HMM이나 페노션, 뭐 대한해운 등의 이 우리 해운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각각의 해운주에 관련돼서는 뭐 해운주가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데 절대 아니죠. 어떤 배, 어떤 선사의 어떤 비중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있고 확인해야 되는 어떤 운임지수도 좀 다릅니다. HMM의 경우에는 거의 뭐 매출 포지션의 거의 90% 이상이 컨테이너선이었죠. 지금 페노션의 경우에는 이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은 말 그대로 뚱뚱한 배예요. 네. 철광석이나 곡물이나 뭐 이 원유를 싣고 가는 것이 우리가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뚱뚱한 배인데 컨테이너선 같이 이런 이 박스가 없는 그런 뭉뚱한 배를 우리가 좀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나 철광석, 그다음에 뭐 광물 자원, 그다음에 뭐 곡물 여러 이 큰
규모의 이 화물을 좀 운임하는 배를 우리가 좀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페노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2년도 1분기 기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벌크선 이 규모가 좀 확대되는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전망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뭐 이 탱커선 두 척도 좀 도입되고 있고 외형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관점에서 페노션의 입장에서는 1분기 기조, 그리고 최근에 뭐 BDI, 발틱 운임지수의 하락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2분기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이뤄냈다고 평가해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주력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정기 보고서에서 사업 내용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노션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요, 해운 업황의 하반기 전망이 꼭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운임이나 물동량이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하반기에는 이게 좀 다소 부진할 것이다. 저희가 좀 지난 시간에 HMM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죠. 지금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고, 지난 관점에서는 거의 한 5주, 6주간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있거든요.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손익이 감소될 수 있는 원인인데,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고유가 기조안에서 그렇다면 해운업들은 어떻게 수익 보전을 좀 받았을까? 네. 유가의 상승분은 원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되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운임 단가의 어떤 상쇄되는, 즉 운임 단가가 그동안 좀 받쳐줬다는 것이죠. 운임 단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유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어도 그런 이 손익 관점에서 큰 영향이 없었는데, 하반기 기준은 좀 다르다고 봐요. 오히려 고유가 기조가 지금 배럴당 $90 이상에서도 계속 유지를 좀 해준다면, 그래도 지금 해운사 입장에서는 원가 비율이 좀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하반기 운임 지수에 좀 크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발틱 운임 지수라고 좀 불리우는 BDI 지수가 지속적인 좀 하향 추세에 좀 있죠. 전년 동기 대비 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고요. 최근의 경우에도 지금 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비해서는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락폭이 완연한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운임 하락폭에 따른 이 수익성의 훼손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자, 이게 해운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약간 다소 어두운 전망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간 해운업들의 어떤 불황을 우리가 좀 겪어봤었지 않습니까? 한 네. 10년에서 한 12년 주기가 좀 있었는데, 해운업이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최근에 1분기, 2분기 기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운업 여기서 그럼 이 추세가 업황이 좀 불황기로 다시 좀 접어드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0원을 벌고 있던 해운업종이 장기 불황 기간에는 뭐 100원, 200원 뿐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800원, 900원 벌다가 1,000원을 1,500원까지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 다시금 지금 1,200원, 1,300원 정도 이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아, 이게 하반기에 매우 이 위험한 이 업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좀 제가 좀 설명이 좀 너무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해운업의 불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어떤 운임지수 감소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성장세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상반기에는 높은 운임 단가로 유가 상승을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높은 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해운 업황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이런 해운주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을부터는 뭐 중국의 철광석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페노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관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업황이 지금 훼손됐다, 업황이 불황기로 좀 접어들었다. 이건 오판이에요. 오판이고, 지금 이 운임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네. 매출이 크게 급감하거나 물동량이 크게 급감하는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물동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속해서 코로나19의 어떤 봉쇄 조치를 장기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 내수의 어떤 경제 침체 국면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지금 내수 안에서의 어떤 외국 자본들도 크게 좀 빠지고 있고 외국 기업들도 크게 탈중국 러시아를 좀 단행하고 있죠. 자, 이런 우려감 안에서는 오히려 물동량을 좀 빠른 회복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부흥기를 수립하려는 어떤 중국 정부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은 최근에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철광석의 이 재고들이 거의 뭐 바닥났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벌크선 벌크선의 어떤 물동량이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지금 살펴보면 지금 현재 페노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지금 1.41% 상승한 5,740원인데 최근에 지난 1분기 기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하면서 실적 수반 하에서 이 해운제의 좀 강세가 좀 있었어요. 올해 그래도 뭐 지속적인 어떤 이 증시의 조정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의 관점에서는 2분기 실적의 부재라기보다는 증시의 어떤 조정 사유로 인한 낙폭 과대 부분이 맞다. 그런데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비해서는 뭐 1분기 기대감에 비해서 뭐 거의 뭐 다소 크게 주가가 좀 주목받지 못한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소폭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사를 상반기에 잘했는데 하반기에 다소 주춤하다고 이 회사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부분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추세 매매 관점에서 매수하기 보유자 관점에서 5,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구간 5,000원에서 5,4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페노션의 주가에 관련해서는요, 증시 조정으로 낙폭 과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5,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5,000원에서 5,4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페노션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페노션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1월에 설립돼서 2015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의료기기 브랜드 클래시스와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 스케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 및 국내 병의원, 일반 소비자로 구성되며 클래시스 및 클루덤 브랜드의 관련 소모품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클래시스 46.6%, 클루덤 7.2%, 스케덤 1.1%, 소모품 45.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005억 원, 영업이익 517억 원, 당기순이익 4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4%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요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장비 및 소모품 판매 증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올해 이 주인이 좀 바뀌었던 베인캐피탈로 주인이 바뀐 클래시스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타 경영상 범용전기, 수술기, 식약처 의료기기의 제조 품목화가 취득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의 자율공시는 공시를 꼭 뭐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어떤 요건은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어떤 이 상황들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의 어떤 공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범용전기, 수술기, 식약처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밝혔는데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기관은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승인 일자는 2022년 8월 1일입니다. 승인 품목은 범용전기 수술기입니다. 모델명은 볼루머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 제품의 등급은 3등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정 확인 일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한 일자다. 즉 시판
이 품목 허가, 의료기기의 품목 허가를 취득한 날짜다라고 좀 밝혔고 사용 목적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서 조직의 응고에 사용하는 기구다. 이게 미용 의료기기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고주파 의료기기 지금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이 뷰티 헬스케어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이 대표적인 장비였죠. 클루덤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이 스캐덤을 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이 의료기기가 뭐 고주파랑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게 성형외과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 제품군 슈링크요. 아 슈링크. 저는 좀 이 구경만 좀 해봤고 해보지는 많이 못했는데 네. 지금 관점에서 이게 판매량의 어떤 급증 이후에 품목 허가를 새롭게 좀 받았다는 것은 이 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범용 전기 수술기라고 좀 불리우는 근데 이게 피부 미용에 관련된 어떤 성형품 관련 의료기기가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어찌됐든 이 관련 이 의료기기의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는 의료기기의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이번에 클래시스 타워를 매각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날이었습니다.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통해서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약 조건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정 사항에 대해서 공정공시 투자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공시다. 만약에 이제 매각이 확정돼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금 유형자산 처분 공시라는 이 공시 타이틀로 나갈 것입니다. 공정공시의 대상 정보입니다. 부동산 매각 관련돼서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현재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확정될 경우 재공시하겠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테헤란로 이 토지 및 건물 빌딩입니다. 빌딩을 좀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제공자는 클래시스고요. 이후에 자문 용역 계약 진행 결과에 따라서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들이 뭐냐면 회사가 중요 사항들, 공시 사항들을 좀 예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부동산을 좀 매각을 할 건데 일단 매각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매각을 위한 자문 용역 계약서를 좀 체결했고 이후에 이 자문을 받아서 매각하는 매각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확정될 경우에 다시금 유형자산 처분 결정이라는 공시로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번에 클래시스는 이런 클래시스 타워를 매각을 하고 나면 엄청난 차익을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데요. 매각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용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2017년도에 295억 원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현재 뭐 시가 기준에서 600억, 700억 얘기가 나와요. 물론 좀 감정 평가를 따라서 이제 원매자 입장에서 최대한 이 수요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좀 하겠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 국면도 있었고 이 고금리 기조가 있었죠.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고금리 기조 때문에 유형자산의 어떤 매각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상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금리를 좀 지불하고 인수자금을 좀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찌가 좀 크다라고 하죠. 이 규모가 좀 큰 어떤 이 대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이 뭐 단기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확률은 없지만 종합적으로는 좀 295억 원에 취득한 이 토지 및 건물을 600억 원 이상에 매각할 경우에 뭐 거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회사는 채무 상환 자금과 신규 사업 자금으로 확충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매각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클래시스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시스는요, 슈링크로 알려진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7년 만에 슈링크 유니버스를 선보이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최대주가 베인캐피탈로 좀 바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밝힌 이유가 베인캐피탈이 과거에 휴재를 인수해서 또
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또 고가에 또 팔았죠. 어. 자, 이런 이력 때문에 클래시스 역시 이 베인 캐피탈의 어떤 이 해외 사업의 어떤 다각화 신규 사업의 어떤 확장 부분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수치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글로벌 판매량이 6개월 만에 1000대를 좀 돌파했다. 그렇다면 저는 하반기에 공격적인 어떤 이 판로, 영업 판로망을 좀 개척하는 이 관점에서 경험치가 좀 충분한 베인 캐피탈이 충분히 회사의 역량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반기 지표, 지금 아직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1분기 기조에 의해서 2분기에 실적 호조가 좀 있다면 베인 캐피탈 인수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좀 확연한 글로벌 향한 매출 비중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새 주인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슈링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클래시스는 신규 장비 등의 제품군을 다각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도 정말 꾸준히 늘고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일단은 뭐 클래시스의 경우에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좀 부각된 이력이 좀 있었고요. 인수 기대감을 좀 반영해 주면서 2022년도 초에, 올해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 좀 수반했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점, 이 리오프닝의 어떤 관점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에 관련된 부분이 화장품과 화장품에 부과되는 어떤 다른 원료 베이스랑 좀 다르고, 이게 의료기기 관점에서는 저희가 임플란트처럼 또는 치과용 의료기기처럼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이 외모를 가꾸는 게 단순하게 뭐 피부의 탄력들을 좀 더 좋게 해서 덜 늙고 싶어하는 니즈가 좀 강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시장 확대에 좀 더 크게 좀 주요할 것이다. 오히려 중남미, 북미 시장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시장의 어떤 이 판로가 좀 확장되는 흐름들이 있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 하에서 성장이 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좀 저는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살펴보면 현재 1.56% 지금 하락한 15,75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초죠. 자,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그리고 매각 기대감이 모두 발표된 이후 최대 주주가 변경되자마자 주가 좀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면 관건은 뭐라고 했죠? 기대감에 순응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다시금 2차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실적이다. 실적으로서 입증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추세선상에서는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강하다면 지금 추세 상단, 단기 추세 상단인 17,000원, 16,500원 이상을 좀 돌파해 준다면 주가와 흐름에서는 한 18,000원대까지도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은 맞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1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2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발표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단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800원, 13,800원에서 15,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기조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기조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유지된다면 오히려 클래시스 실적 성장을 주도해서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뭐 늙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 안에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5,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13,800원에서 15,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500원을 돌파한다면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페노션과 클래시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는 노란톡에서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